허리와 무릎을 충청권에서 최고로 진료를 잘하시고 24시간 불철주야 환자들에게 애정과 열정을 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대전 세우리병원 정호 병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원장님 새해 설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 새해 밝은 지도 벌써 한 15일 경과되었습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돼서 저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모든 환우분들한테 모두 완쾌되어서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게 더더욱 더 열심히 오신 분 한 분 한 분한테 정성을 다해서 치료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만여 명 정도가 병원에서는 신환이라고 그러죠. 새로 등록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모두 완쾌돼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대전 세우리병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저희 병원은 대전에 최초로 이런 200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저희 병원을 거쳐서 갔고요. 특히 오늘 불교공유소가 옥천에서 주로 소재하시나요? 전국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충청권에 주로 위치하여 있으면서 대전의 특성상 전국에서 이렇게 오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도부에서 약 직원 16명으로 의원급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약 임직원이 150명인 한 200병상 가까운 병상을 소유하는 병원으로 성장을 해서 경상도뿐만 아니고 전라도, 경기도 남부, 충청북도, 충남, 대전 이렇게 관할을 해서 많은 전국에서 환자분이 오는 병원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척추를 주로 했기 때문에 척추병원을 표방하는 최초의 병원으로 개원을 해서 척추와 관절을 주로 위주로 하는 약 8명의 의사가 일하는 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뭐 자랑할 게 더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니까 이 정도만 듣기로 하고 보따리를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우리병원은 또 중부권 최고 척추병원으로 20년도에 이제 개원하셨는데 개원하신 계기. 의사 면허를 땀으로써 군대도 가고 그다음에 인턴이라는 과정도 겪고 레지던트라는 과정도 겪으면서 자기가 선택한 전문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대전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척추 분야를 그다음에 치료하면서 지내오다가 좀 더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척추 분야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최초로 내세우는 병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대전의 경제 중심지가 둔산동인데 둔산동의 가장 요지 부위에 약 500평 정도를 개원을 해서 현재로는 한 3,000평 정도를 운영하는 이런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급으로서는 최초로 MRI라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최첨단의 MRI를 설치하면서 내시경 레이저라는 수술을 최첨단으로 20년 전에 도입을 하면서 여태까지 한 3, 4만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수술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 이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현재는 대전에 많은 같은 분야를 표방하는 변화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서 환자분들한테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소개했지만 세우리병원의 규모와 임직원 등 현재 환자를 외래 진료 및 수술, 처치를 하고 있는 이제 전문 분야에서
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쉽게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2020년 전에 2000년도에 초반에 개원을 해서 만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만 명이 저희 병원으로 지나가고 한 4만 명 정도가 수술적인 처치를 위해서 완쾌돼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면서 2000년대 최초로 MRI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내시경이라는 수술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많은 기술이 축적이 되면서 수술을 통해서 많은 완쾌를 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치료를 해야 될 분이 치료하지 않게 될 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국민들이 만약에 치료를 늦게 된다든가 그럴 때는 심각한 후유증이 마비라는 증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생명을 단축하는 일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적절한 의사를 찾아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그 말씀이 귀에 이제 쏙 들어오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네. 제가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세월이 병원이 국내에서 선두주자로 내시경 및 홀륨 야그레이저라는 고가의 신의료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20년 전에 최초로 개원하면서 이런 이 소규모의 병원에서 최초로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독일에서 도입을 하고 홀미um 야그라는 레이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약 3억 원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장비를 최초로 의원급에서 도입을 해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내시경이 발전하다 보니까 내시경에 꽃을 피워가지고 내시경으로 절개하는 수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내시경으로 거의 모든 수술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루 만에 퇴원한다든가 한 2, 3일 만에 퇴원한다든가 이런 흉터가 남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마취를 없이 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발전돼 있어서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적고 그다음에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국민들이 아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치료하신다 그러면은 완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명쾌하시네요. 원장님 말씀이. 지금도 원장님께서는 또 개원 시부터 시작한 내시경 레이저 수술을 또 왕성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발전과 진전이 있는지. 네, 그 당시 초창기의 내시경이라는 것은 좀 미약한 면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돼서 거의 절개 수술이 없어질 정도로 거의 내시경이 일반화되고 또한 내시경으로 모든 수술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디스크에 관해서는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의 후유증이 없이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이제 척추 수술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이 척추 수술은 적절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를 우리가 타이밍이 있는데 그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빨리 수술한다든가 이러면은 또 다른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척추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야 될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해야 될 걸 미리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또 후유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척추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 이와 같은 걸 찾아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존적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그 고령의 노인 즉 80세 이상 심지어는 90세 이상 노인이 척추 수술 할 수 있는가요? 지금은 이런
그 국민의 건강에 그 연령층이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90세, 95세 되신 분도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5세 되시는 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95세 된 분이 수술했는데 100세 된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누워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95세도 건강이 허락하면은 가능하고 그분의 그 환자분의 체력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걸 이제 유식한 얘기로 건강 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체력이 많이 따라주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체력이면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숨쉬기 어렵다든가 이러지 않은 한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척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도 이제 명쾌하게 답해 주시죠. 네네네. 척추 수술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통증의 강도라든가 나타나는 증상, 마비가 나타났다든가 이와 같은 것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상당한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아팠다.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한 이런 시수술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MRI 소견에서 전문의와 상행했을 때 이것이 그냥 방치했을 때는 심각한 후유증, 심한 경우에는 사지 마비된다든가 아니면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예상된다든가 이럴 때는 빨리 수술적인 조치나 시술이든 수술이든 그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그 병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유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꼭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자기하고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목 디스크 역시 이제 주사요법, 피수술, 치료, 수술 순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하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할 때는 언제며 수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목 디스크는 또 심각하게 일반 시청자 여러분이나 예청자 여러분들이 목 디스크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 수술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요.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팔 다리에 힘이 저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은 최근에 저희 어렸을 때 신동파 슛골이 넣으면 유명한 아나운서가 임태근 아나운서가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잡고 오셨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분이 목에 디스크에 걸리셔가지고 하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휠체어를 한 20년 가까이 타고 다니시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시기를 놓친다든가 적절한 치료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을 때는 그와 같이 사지가 마비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적절한 시기가 더더욱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의 디스크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마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해서 목 디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마비로 나타나는데 그 같은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빨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은 또 약 19년 동안 대전시와 복지반들의 의료 분야에 이제 참여하셨고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그동안 활동과 보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께 이 기회에 인사해 주시죠. 네네. 결국은 이제 사회에 저희 병원이 여기까지 성장했기에는 대전 시민뿐만 아니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주민뿐만 아니고 이런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찾아왔기 때문에 현재 오늘날 있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은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20년 동안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민이라든가 탈북민들한테 무료로 수술을 또 많이 해줬고요. 굉장히 어려운 방송사와 같이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무료로 시수술을 하는 것으로 한 10여 년 동안 진행해왔고 급기야 제가 또
대전광역시의 자원봉사연합회 회장으로서 약 또 3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나눔의 실천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나눔을 하는데 저희 병원의 한 분야에 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또 설립 목적이고요. 저희 병원에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는 뭐 우리 피파하고 또 협정을 맺어서 유소년 축구대회에 저희들이 또 후원을 많이 했고, 또 대전광역시 럭비협회장을 하면서 또 전국체전에서 2등 정도, 2등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받은 것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스님하고 대담하다 보니까 옛날에 과거지만 한 8년 전 일이지만 전국체전에서 또 럭비가 2등을 해서 체육회장한테 그 표창장을 받은 기억이 또 납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예.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네네. 대전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께 건강 어떻게 잘 지키라고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먹게 되면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게 되는데 특히 허리와 관절 쪽에 많이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먼저 세대 분들이 농경 시대에서 농사 일을 하면서 지금도 물론 뭐 저희 대전 주변에는 농사짓고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이런 노동을 하다 보니까 팔다리가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노령화되면서 더욱더 아파져서 수술에 의존한다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이런 또 이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짱다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무릎이 나빠진다든가 허리가 나빠진다든가 이것이 고령화 시대와 안방 문화, 좌식 문화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음식점에 가서 아니면은 식사하실 때 식탁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꼭 다리를 좀 펴고 식탁에 좌식을 하더라도 방석을 두세 개 더 깔고 이렇게 앉는 것이 무릎과 허리에 관절에는 건강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면서 보너스를 좀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허리가 아프면 파스를 좀 자주 붙이거든요. 파스를 붙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파스는 이게 약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진통 효과가 있는데 이게 투과력이라고 그러는데 피부를 투과해서 하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파스가 제일 이 부담이 없으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파스를 붙여서 진통이 효과가 온다면은 처음에는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것이 장기간이 된다면 혹시나 위험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서 진통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다시 반복해서 통증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파스를 붙였는데도 계속 통증이 온다든가 그러면 꼭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불교공유수 힐링대담 오늘은 대전 세우리병원 정호 병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